이렇게 GPT에 무슨 말을 할지 넣어주면 어디에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할지 알려주고요. 자, 어떤 그림, 아이콘, 색상을 쓰면 좋을지 추천도 해줍니다. 그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목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자, 본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은지, 그리고 각 구성별로 어떤 텍스트를 넣으면 좋은지, 그리고 시각화 역시도 컬러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또 아이콘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AI로 PPT 만들어주는 서비스들 극찬해서 막상 써보면 어디 내다 놓을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싶으신 분 계시죠?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감마, 젠스파크, 미리캔버스, 캔바 등등등 훌륭한 도구들이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여러분, AI로 PPT 만들 수는 있는데요. AI로 실무용 PPT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7년차 컨텐츠 마케터로 PPT 만드는 현업자 관점에서 AI를 실무에 써먹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노하우 있으시면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보신 후에 도움되면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AI로 PPT 만드는 거 되게 서비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감마도 소개를 드렸었고 펠로라고 하는 AI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AI로 PPT 만드는 게 실무에 통하나요? 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고 나서 실무에 바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안과 실무용 PPT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프롬프트 몇 줄의 실무용 PPT 만들어질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초안 작성에 도움을 주는 수준인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 감마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감마에 프롬프트 한 줄만으로 PPT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콘텐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생성 누르고 자, 프레젠테이션 만들 거죠? 자, 무료 버전에서는 10개까지 최대 만들 수 있는데 일단 8개로 해보고 주제를 하나 적어볼게요. 자,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PPT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국어. 자, 개요 생성 누르게 되면 감마 AI가 주제에 대해서 개요를 쭉 써줍니다. 순식간에 개요를 써주고 있습니다. 테마 고르는데 심플한 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도 우리 카드당 텍스트 양 아주 심플하게 짧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상세로 할 건지 상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도 AI 이미지로 한번 출처를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 누르면 쭉 지금 AI가 알아서 슬라이드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뭐 차 한잔하고 와도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슬라이드를 뽑아줬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나오면서 조금 폰트 같은 게 좀 망가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거하고 약간 화면이 좀 다른 느낌이죠. 전반적으로 프레임워크는 지켜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완결된 모양의 초안을 잡아주면 이 다음이 문제기는 해요. 자, 첫 번째로 이 서비스들이 유료여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아까 가능했었죠. 10개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만들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렇게 규격화를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수정이 용이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미지나 아이콘 같은 걸 또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소 규격화된 프레임워크로 작성을 해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초안이 아닌 실무용 PPT예요. 방금 어땠죠?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초안 수준이 나오니까 우리는 좀 쪼개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해봤자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쪼개야죠.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뭉뚱그린 한 문장의 프롬프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슬라이드 단위로 쪼개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명령을 하면 좋을까요? 자, PPT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똑똑한 GPT가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PT보다 좀 더 창의적인 여러분들은 GPT를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쓰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구성에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프롬프트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 쓰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프로젝트 지침은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용도에 맞게 이 지침을 가지고 수정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PT 슬라이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전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한 슬라이드의 주제를 던져주면 그 슬라이드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그냥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째, 슬라이드 내용 구성입니다. 어떻게 분할을 할지. 자, 네모난 칸이 있으면 이 네모난 슬라이드를 어떻게 분할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분할을 했으면 분할한 구역에 어떤 대제목과 소제목이 들어가는지 또 어떤 문장이 필요한지를 제시해 달라고 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로, 자, 1번에서 나눈 분할마다 제목과 상세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전체 슬라이드의 내용에 맞는 시각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겁니다. 이미지도 좋고요. 아이콘, 이 슬라이드의 전체 배경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GPT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매번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반복적으로 쓰니까 GPT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두고 쓰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저는 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 프로젝트. 그러면 프로젝트 명을 설정할 수 있고요. 어떤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설정해서 즐겨찾기처럼 들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PPT 슬라이드 구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 안에 이 지침으로써 저는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는 제가 채널 게시물에 올려둘게요. 용도에 맞게 수정해 가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프로젝트에 이제 저는 원하는 헤드라인만 문장으로 치면 슬라이드 개요를 GPT가 작성해 주도록 해뒀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아껴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 그냥 이렇게 맥락 없이 던집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세로로 3분할을 하래요. 상단, 중단, 하단으로. 그리고 제목과 소제목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전체 슬라이드의 전체 대제목과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슬라이드 전체 구성뿐만 아니라 세로로 3분할 하래요. 위, 중간, 아래 나눠서. 그리고 슬라이드 제목 역시도 대제목과 소제목을 이렇게 써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로 3분할의 상세 내용도 역시 맨 위에는 왜 시간을 아껴야 하는가, 중간에는 시간을 아끼면 뭐가 가능한가, 맨 밑에는 시간을 아끼지 못했을 때의 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마지막에 시각화 아이디어도 알려주는데요. 자, 배경에는 흐릿한 시계 배경 이미지면 좋겠다. 자, 어떤 스타일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질문을 더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보고 개략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회사에서 쓰는 템플릿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렸던 무료 템플릿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템플릿 받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상단, 중단, 하단이 3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하나, 둘, 셋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이거 한번 그냥 쓱 가져와 볼게요. 자, GPT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아끼면 인생이 보인다. 작은 전략이 만든 차이. 자, 상단에는 왜 시간을 아껴야 하는가? 시간은 가장 공평하지만 가장 쉽게 잃는 자산입니다. 자, 여기에 번호를 매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 활용 방식에 따라 시간의 가치가 결정. 돈은 다시 벌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음. 그리고 중단은 시간을 아끼면 무엇이 가능한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네요. 딱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뭐였나요? 시간 절약할 수 있대요. 시간 절약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집중도가 상승된다. 집중도가 상승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성과가 가속화된다. 지금 뭐 포트 상관없이 가볍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하단 영역은 뭔가요? 시간을 아끼지 못했을 때의 대가. 시간을 흘려보낸 대가, 후회와 무력감. 그대로 써볼게요. 시간을 흘려보낸 대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 그대로 아주 위대한 명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문구를 다듬거나 또 여기에 사진을 넣는다거나 뭐 아이콘을 좀 더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계시거나 본인이 잘 활용할 만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그대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굉장히 편해지시는 거죠. GPT랑은 내용을 조금 더 다듬는 방식으로 PPT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중단 영역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실용적인 내용으로 수정해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 어때요? 중단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타겟에 맞게 바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내용들은 또 다시 텍스트로
PPT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뭐 다른 경쟁사에 잘 만들어진 기획서도 좋고요. 선배가 만들어 놓은 PPT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딘가에서 괜찮은 사람이 만들어둔 템플릿이나 아니면 완성된 PPT 파일도 좋습니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GPT한테 내용 물어보고요. 그 내용 바탕으로 PPT 만드는 거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AI를 실무에 활용하는 꿀팁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프로젝트 기능으로 슬라이드 설계에 도움을 받고요. 또 그 슬라이드 설계 도움받은 걸 바탕으로 슬라이드의 품질을 높이는 추가 아이디어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연달아서 한다면 더 깊이 있는 내용의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은 것을 PPT로 옮기는데요. 그럴 때 레퍼런스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잘 만들어진 PPT들을 보면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구성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싶은 거를 바로 픽해서 내용만 집어넣는 식으로 빠르게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더 나은 노하우 있으시면 또 댓글로 공유해서 저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실무에 도움되는 실무형 PP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